혹시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불안과 관련된 끊기 어려운 습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또 좀 깔끔해야 되는 그 강박이 있어가지고 청소기 매일 돌리고 빨래를 해야 할 것을 찾아서 굳이 뭐 기계 빨래 아니어도 손 세탁을 하던가. 게다가 또 제가 또 코가 좀 예민해서 저는 냄새, 향 때문에 진짜 친구를 잃은 적 되게 많아요. 이게 하루 종일 밖에 있다면은 체취가 생기잖아 또 그런 거 있지 않은데 갑자기 그 냄새 하나 때문에 아 얘를 멀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이거 좀 너무 센데요? 네. 너무 센데? 나 너무 괜찮죠? 쉽지 않은데 저 너무 불안해요 지금. 뭐 멀어질까 봐. 너무 불안해요 지금. 괜찮은데 향이 좋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내 생각이 꽂힌 거예요. 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 거기에 딱 꽂혀버리죠. 그러면 실제로 그런 냄새가 계속 나는 것 같아요. 뭔지 알겠다. 그래서 공황은 불안이 우리의 신체적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면 강박은 불안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강박증은 되게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쓸데없는 물건을 과도하게 막 다 버리지 못하고 모으는 저장장애. 누구 집이야? 유나 집인가? 유나 집이야? 저 아는 너무 불안해요. 저희 집 아닌데. 근데 이런 저장장애를 가지고 있는 유명인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팝 아트의 선구자라고 하는 앤디 워홀. 저장장애로 유명해요. 그분은 동화책, 뭐 유명인의 신발, 편지, 사진, 신문 기사 등등을 버리지 못하고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게 언제 쓰여질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필요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집안이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주기적으로 한번 타임캡슐이라는 거에 담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 저장해가지고는 보관을 따로 해놓는 거예요. 거의 돌아가실 때쯤 돼서 한 600개 정도의 타임캡슐이 있었대요. 근데 앤디 워홀 같은 경우에는 다만 본인의 그 작품 세계의 저장 강박을 예술적인 영역으로 승화시켰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 밖에도 또 좀 독특한 강박증을 본다면 우리 몸에 뭔가 흠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신체 이형장애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양쪽 눈의 쌍꺼풀 모양이 달라요. 와.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요. 그래요. 저 오늘도 있어 아무도 모르는데 오늘 이쪽 쌍꺼풀이 살짝 아웃라인이 1mm가 뭐가 높아요. 진짜? 그래서 저도 하루 종일 나 오늘 이상하지. 이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진짜? 저 나는 이상하잖아. 예쁜데? 나 눈 예뻐. 여기 이상하지. 예뻐. 그쵸. 근데 사실 우리의 얼굴이 좌우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나한테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꽂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쓰지만. 그 밖에 또 있다면 이런 거죠. 발모장애, 그리고 피부 뜯기 장애. 이 눈썹이나 머리를 계속 뜯는 거고, 얼굴에 있는 조그만 상처가 있으면 그 가피라 그러죠. 그 딱지를 계속 뜯는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은 살이 약간 이렇게 피부가 조금 튀어나와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손톱으로 뜯으시는구나. 나는 이게 여기에 튀어나온 거 없이 매끈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기에 뭐가 튀어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방송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아니 선생님도 그러신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네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영화 어벤져스에서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실제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죠. 억만장자이자 미국 항공산업의 개척자라고 알려진 영화 제작자 하워드 휴즈. 엄청 잘생겼죠. 멋있는데요? 배우가 엄청 주는. 잘생겼죠. 멋있다. 조각 같은 외모에 키는 193cm고요. 물려받은 재산이 이미 어마무시해요. 거기다가 영화, 항공, 호텔 등 하는 사람마다 다 잘 돼서 20대 때 이미 억만장자의 이야. 기업에 들어섰죠. 근데 이분은 어마무시하게 심한 결벽증을 가지고 계셨어요. 악수를 하면 그 악수한 손을 정말 상처가 날 정도로 박박 닦아야 돼요. 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이제 밖에 나가야 돼요. 티슈나 수건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누군가가 화장실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말년에는 정말 물건을 손으로 못 집어서 티슈를 정말 끼고 살았다고 할 정도. 네.
그리고 이분이 3번가량의 큰 비행기 사고를 당했고요. 한 번은 정말 몸의 한 3분의 2 정도의 화상을 입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 감각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민감해져 버렸죠. 거기다가 오염에 대한 강박도 같이 있다 보니까 말년에는 거의 나체로 생활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유가 있었구나. 돌아가실 때는 이제 결벽증과 그 어떻게 보면 신체 통증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서 마약성 진통제 중독이 심한 상태로 사회적으로 정말 고립된 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정말 억만장자 중에서 강박증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진짜 천재 중에서 강박증 환자분이 있으세요. 아인슈타인 박사와 정말 막역한 관계로 알려진 천재 논리학자이자 수학자인 쿠르트 괴델이라는 독일계 논리학자인데요. 이분은 본인이 젊었을 때 가까운 친구인 철학자가 대학에서 수업을 하러 가는 도중에 제자가 쏜 총에 맞아서 죽게 돼요. 그 이후에 이 괴델 역시도 나도 누군가의 암살에 의해 죽을지도 몰라라는 공포를 가지게 되죠.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음식에는 독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피해망상 때문에 아내가 만든 음식만 먹게 돼요. 근데 이 아내분이 큰 병에 걸리셔서 입원을 하게 되면서 아무런 음식을 먹지 않아요. 병원에 강제 입원을 한 상황에서도 음식을 다 거부하면서 결국에는 아사하시게 되고요. 돌아가실 시점에는 168cm에 몸무게는 29kg밖에 안 됐다라고 하죠. 그게 가능해요? 168에 29kg가? 그렇죠. 강박증은 독특하게 정말 증상이 말도 못하게 심해지면 이런 망상 수준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거를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판단력이 얼마만큼 주변 사람들과 소통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되느냐. 내가 그래도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와중에는 내가 다소 강박 증상이 있고 뭔가 피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피드백을 줍니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돼.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내가 좀 도와줄게. 근데 내가 어느 순간 딱 사회적으로 단절하고 어딘가로 고립돼 버리는 순간 균형 맞춰진 피드백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나의 강박 증상은 진짜 끝도 없이 극단적으로 가버려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전에 하워드 휴즈도 마찬가지고 괴델 역시도 말년에는 증상이 아주 많이 악화됐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나의 생각의 정도의 튜닝이라 그러죠. 조율을 잘해 나가는 것. 그런 것과 또 전문가적인 치료가 같이 병행된다 그러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죠. 강박증 치료는 그래도 비교적 희망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의 여유나 자꾸 끼어드는 그런 생각들을 좀 줄이기 위한 약물들이 그래도 좀 효과는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오늘은 여기가 진료실이 아니니까요. 제가 또 약물이 아닌 팁을 좀 드린다면 우리가 일부러라도 내가 불편해하는 그 강박적인 생각에 노출돼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박에 대한 증상은요, 내 삶을 그렇게 망가뜨리지 않아요. 즉, 내 손에 뭐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오염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나 씻어야겠어요. 이런 오염에 대한 강박이 있으신 분에게 잠깐 이렇게 땅바닥에 손을 좀 대보시고 있을까요? 라고 하면 근데 이렇게 되고 있는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갑자기 막 손이 보라색으로 바뀌면서 막 썩어 들어가나요? 아니요. 아니죠. 결국 중요한 건 노출요법이라는 거는 내가 정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거를 막상 경험했을 때 괜찮네? 별일이 안 생기네? 하고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게 치료에서의 일정 부분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 있어요. 이 노출요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강박적인 증상의 강도를 일정 부분 낮추고 난 다음에 단계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접근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